안녕하세요, 비니그래피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기존의 풍경을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상들을 좀 만들어 왔는데, 오늘 다뤄볼 컨텐츠는 움직이는 피사체, 즉 사람이나 동물 등을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다뤄볼까 합니다. 다른 사진 유튜버, 카메라 유튜버들이 맨날 리뷰랑 렌즈 소개 이런 거는 많은데, 찍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려주시는 분들이 없어서 저도 처음에 사진을 접할 때 참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아마 저랑 같은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안 가르쳐 주니까 찍는 방법을.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이제 사람을 찍을 때 좀 필수적으로 우리가 기능 설정을 해야 될 것들, 예를 들면 손떨방이라든지 동체 인식, 초점 모드,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다뤄볼 거니까 좀 천천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는 소니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게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인물 촬영에 있어서 모든 기기에서 공식처럼 통용되는 기본적인 원칙들이기 때문에 어떤 기종을 사용하시든 간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카메라 설정은 어떻게 하는지, 촬영 시 어떤 모드를 사용하는지 등등 다양한 요소들을 좀 깊게 파헤쳐 볼게요. 이러한 근본적인 촬영 방법만 알고 계신다면은 소니든 캐논이든 니콘이든 후지든 여러 카메라들 전부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사진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챕터로 나눠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얼굴과 동체 인식 기능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사람을 찍을 때 기본적으로 쳐다보는 것이 바로 이 얼굴인데, 이게 얼굴인지 뒤통수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눈입니다. 눈. 그래서 카메라가 자동적으로 사람이나 동물의 동체를 인식하면서 얼굴에 초점이 맞춰지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생 해가지고 인물 촬영을 하고 집에 와가지고 컴퓨터로 열어보는데 이게 초점이 얼굴에 있지 않고 어깨나 자켓 단추 요런데 잡혀있다, 그러면 그땐 결단 나는 겁니다. 이런 사태를 좀 막기 위해서 동체 인식 기능을 사용해서 촬영을 해주셔야 좋은 사진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흔히들 손떨방이라고 합니다. 손떨림 방지 기능을 줄여서 손떨방이라고 하는데, 기종에 따라 틀리지만은 카메라에 렌즈를 물린 상태라면은 2kg 가까이 무게가 나가는데, 그 무게를 하루 종일 들고 다니면서 촬영을 하게 되고, 때로는 모델들이 취해지는 포즈에 따라서 한 손으로 들었다가 양손으로 들었다가 이런저런 상황들이 자주 연출이 되는데, 헬스를 많이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무게는 가볍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하루 종일 들고 다닐 수는 없겠죠. 손 떨렸어. 못 해보네. 손과 몸에 가해지는 그 무게감은 반드시 피로도를 쌓이게 합니다. 그래서 인물 촬영을 하실 때는 손떨방 기능을 켜주셔야 보다 안정적으로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초점 영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초점 영역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은하수를 촬영을 한다든지 초망원 렌즈를 사용하여 멀리 있는 피사체를 좀 촬영을 해야 될 때가 아니라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와이드, 존, 중앙 요 세 가지 모드를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제가 인물을 촬영할 때 이 세 가지를 한 번씩 다 써보긴 했는데, 인물 촬영할 때는 존과 와이드 영역이 촬영하는데 좀 편리하다고 느꼈습니다. 왜냐면은 이 두 모드를 사용을 하면은 초점 영역이 조금씩 넓어지면서 AF가 얼굴과 눈동자를 좀 더 쉽게 인식을 하고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중앙 영역으로 설정을 할 경우에는 카메라는 자동으로 중앙에만 초점을 맞추려고 시도를 계속 하기 때문에 얼굴이나 눈동자가 이 중앙 네모 상자 있죠, 이곳을 벗어나면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물 촬영할 때는
그래도 좀 더 나은 촬영을 위해서 와이드나 좋은 영역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초점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초점 모드에는 주로 쓰는 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각 뒤에 붙은 이 알파벳들은 이렇게 싱글, 오토, 컨티뉴어스 이렇게 구분이 되고, 각각의 의미는 단일 촬영, 자동, 연속 촬영입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 다 틀리겠지만은 제가 이 카메라를 사용한 바로는 보통은 AFS와 AFC 이렇게 두 가지만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단일 촬영 같은 경우에는 스나이퍼가 목표물을 뭐 한 방 이렇게 딱딱 원샷 원킬로 찍어내는 것처럼 이렇게 사진을 한 장 한 장 찍을 때, 동적인 피사체가 아닌 정적인 피사체를 찍을 때, 사진 작가가 사진을 찍어줄 타이밍을 딱딱 맞춰준 그런 모델이 있을 때, 그럴 때는 단일 촬영을 해도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서로 호흡이 잘 맞기 때문에. 그렇지만 동적인 피사체,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거나 계속 움직이는 인물을 촬영을 할 때는 연속 촬영을 해주셔야 돼요. 뭐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기관총 사수가 뭐 저 멀리서 뛰어오는 적군을 향해서 그냥 무작위로 갈기는 것처럼. 아무튼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워낙 많아서 연사로 촬영을 하는 게 훨씬 편했던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은 뭐 다 필요 없고, 정지된 피사체일 때는 단일 초점으로 사용을 해주셔도 되고, 계속 움직이거나 강아지처럼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는 피사체라면은 연속 초점을 사용해서 속사로 갈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것으로 세팅을 마치셨으면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주시면 됩니다. 촬영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단발로 찍을 건지 속사로 찍을 건지 그것만 세팅을 딱 해주시고 촬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 기능 설정은 이걸로 마무리하고, 자 이제 챕터 2 갑시다. 첫 번째, 조리개입니다. 우리가 인물 촬영을 하거나 또는 인물 사진을 보고 가장 만족감을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 이 아웃포커싱입니다. 피사체를 많이 강조하면서 뒷배경을 싹 날려주는 것을 말하는데, 피사체를 돋보이게 하고 사진의 집중도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아니라 카메라를 사용하는 직접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 아웃포커싱을 만들어주는 게 조리개입니다. 조리개 값에 따라서 배경의 흐림을 조절을 하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인물 촬영을 하신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조리개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 아웃포커싱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조리개 값을 최대한 낮춰가지고 촬영을 해주셔야 하고, 사람이 몇 명인지에 따라 조리개를 약간 바꿔줘야 됩니다. 만약에 모델이 2명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여기서 조리개를 1.4를 맞춰가지고 촬영을 한번 해보면은 아웃포커싱은 잘 들어갔겠지만은 초점이 이런 식으로 불균형하게 잡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인물 촬영하실 때는 사람 수에 따라 조리개 값을 조금씩 바꿔서 설정을 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조리개 우선 모드를 사용해서 촬영하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별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하지만 매뉴얼 모드하고는 조금 틀리기 때문에 한번 봐주셔야 돼요. 제일 먼저 조리개를 얼마나 개발할지 골라주셔야겠죠. 풍경이면 풍경, 인물이면 인물. 근데 오늘은 인물 촬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리개를 1.4로 지금 고정을 한 상태고, 여기 셔터 스피드를 보시면 계속 바뀌어요. 끊임없이. 그러나 이 광량이 풍부할 때는 셔터 스피드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지만, 조금만 더 어두워지더라도 이 셔터 스피드가 엄청 느린 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셔터 스피드에 락을 걸어줘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셔터 스피드가 더 이상 느려지지 않게 흔들린 사진이 안 나오게끔 방어선을 딱 지정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락을 걸어주고 나면은 뭔가로 메꿔야 되는데 그게 바로 ISO입니다. 셔터 스피드가 느려지지 않으면 밝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족한 밝기를 ISO로 올려주면 되는 겁니다.
먼저 ISO를 오토로 설정을 해주시고 ISO 오토 최소 셔터 속도 항목을 선택합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은 촬영자가 원하는 최소 셔터 스피드를 직접 지정을 할 수가 있고 그 이하로 셔터 스피드가 느려지지 않게 락을 딱 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두면은 빛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도 카메라가 자동으로 ISO 값을 올려가지고 적정 노출을 맞추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적정 노출을 맞추게 하려면은 위에 노출 다이얼을 먼저 맞춰 주셔야 노출이 0으로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점 꼭 인지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인물 촬영에 대해 제가 아는 지식을 좀 갈아 넣어 봤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 말고도 특별히 화이트 밸런스나 구도 등등 몇 가지가 더 있긴 한데 이 부분들은 필수적인 부분들은 아니라 방금 다룬 부분들만 손에 익어도 손맛을 더 깊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언제나 즐거운 촬영하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